안녕하십니까. 알고파스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빅파이에 이어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적인 금융현상의 기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린 바이면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해소하고 협업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체제, 현대적인 화폐 금융 체제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금융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화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의 협업으로서의 화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오늘 이야기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설명 방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법정화폐 가치에 패깅된 암호화폐다. 그거하고 연결돼서 1달러를 표상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면 1달러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다. 이런 정의를 들어보셨을 거고, 그게 왜 필요해졌냐라고 하는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법정화폐 가치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결제통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떻게 법정화폐 가치와 패깅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은 정보가 시장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초자산을 가지고서 패깅하느냐, 100달러어치 달러를 갖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0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 같은 게 이제 기초자산, 혹은 200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고 그거의 한 60% 정도를 다이로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는 기초자산 기반의 원리가 있고, 그 외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기초자산 없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 말고도 이게 중앙화된 방식으로 발행됐느냐, 또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발행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기존의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그게 중앙화되어 있냐, 탈중앙화되어 있냐, 혹은 기초 자산이 안정적이냐, 또 알고리즘의 패깅 성능이 어떠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스테이블 코인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렇게 탈중앙화되어 있냐, 중앙화되어 있냐, 혹은 기초자산 기반이냐, 알고리즘 기반이냐, 혹은 알고리즘이 잘 패깅하느냐, 이런 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방식의 설명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시장 내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는 체제 내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와 관련돼서는 이 방식의 설명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저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역시 현대화폐를 이해하는 접근 방법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화폐를 이해할 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 즉 정치 권력이라고 그러면 그 화폐를 통제하고 관할하는 관할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장 권력, 시장에서 유동성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시장 권력이 타협점을 찾고 그 타협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는 게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로 체제로서의 화폐를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 맥락,
혹은 체제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제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해하는데 완벽한 이론적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고 또 실제로 완벽한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 체제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양적으로 증가하면 그 경제 시스템 내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이 되는 어떤 체제가 있다면 그 스테이블 코인 체제의 지배자는 누군가. 여기서 지배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누가 이익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가라고 하는 문제겠죠.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 이익을 가장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은 누군가. 이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체제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는 체제로서 이해하는 방법 중에는 법정화폐 체제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화폐 이걸 비교해 가면서 법정화폐가 기본적으로 체제로서의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잘 비교하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체제로서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정화폐는 개별 국가 단위 관할권에 기초해서 국가 권력, 즉 국가 법체계 권력에 의해서 검증되고 강제되는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요. 법정화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세금을 내는, 어떻게 보면 정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그 정치적 주체, 정치적 단위 관할권 안에서 발행되는 법정화폐는 이제 시장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즉 거래의 위험 없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거래 영역에서도 이 법정화폐는 서로 신뢰가 없는 거래 상대방을 매개하는, 법정화폐를 위조되지 않은 법정화폐를 받았다면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산시장에서 거래의 수단으로 법정화폐가 사용되는 것. 마찬가지로 자산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로 잘 평가된 가치를 넘겨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화폐는 온라인화된 다양한 서비스, 즉 그것이 금융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원통화가 실물로 발행된 것에 비해서 온라인상에서 금융 서비스 기관들이 혹은 온라인 이전부터도 사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이 화폐 기능을 확장한 금융 서비스들을 붙임으로써 그것이 더 많은 유형의 거래를 확장할 수 있고 또 거래의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하자마자 이제 가장 주력의 화폐 서비스는 무엇이었냐면 그 온라인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 같은 것이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지불 수단, 거래 수단이 되었고요. 그 외에 그러한 경제권들이 확산되니까 온라인의 초급가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이제 온라인화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서 크게 성장하는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체제인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사실은 태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꼭 이것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관할권이라고 하는 게 국가 혹은 국제 체제 이것보다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경제 시스템 내에서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더라도 내가 이 받은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체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은 특징적으로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오프라인에 있는 주로는 이제 달러죠. 오프라인에 있는 달러를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가치 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거래를 하지만 달러로 표시된 가치로 인식하는 게 더 인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가치로서 암호화폐 거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제일 먼저 어디에 도입되었냐면 거래소에, 중앙화된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1세대 스테이블 코인들이 도입되었습니다. 1세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도입되자마자 사실은 주로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냐면 결제 통화. 그러니까 초기 거래소에는 암호화폐만 서로 들고 있는 주체들끼리 모여서 법정화폐 유동성은 얼마 거래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암호화폐만 서로 들고 있다 보니까 결제 통화의 부족 때문에 어떻게 거래소가 활동을 했었냐면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거래소들이 활발하게 발달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통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이하게 되는 법정화폐 가치를 대비해서 그 교환 비율이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다 이런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대중화되는 단계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단위로 가치 인식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보다는 달러 가치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USDT라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제일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로 확산돼서 결제 통화로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온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떤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냐면 디파이라고 하는 온체인의 거래 환경 속에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온체인 거래 환경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메이커다오, 다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온체인 상에서 발행됐고 USDT와는 달리 분명하게 오프체인의 의존성이 없는 메커니즘으로 발행이 된 바 있지만 그 당시까지 아직 디파이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다이가 사용되는 사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서 디파이가 크게 성장하고 그 디파이 안으로 법정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익숙한 더 많은 대중적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발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디파이가 크게 성장하던 2020년 상반기에 크게 성장했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USDT입니다. 그때 USDT가 거래소에 보급되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USDT 말고도 다양하게 발행되었는데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도 다루었었던 테라 USD 같은 것도 그 바로 디파이에서 터져나온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 그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파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국가들의 체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화폐이면서 책임 없는 무위험 거래 상대방이 없는, 여기서 제가 디파이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국제체제로서 금융체제가 확립되고 나면 혹은 국가 단위의 체제로라도 그 금융체제가 확립되고 나면 그 안에는 무위험 거래 상대방이 되려고 하는 경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는 그게 국가와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국제체제 속에서는 달러와 달러 중심의 금융체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금융자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의적인 가치 변동에 노출되지 않는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암호화폐는 이 기존의 법정화폐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역외화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딱 이것의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들의 관할권이 있고 암호화폐들 간의 거래, 암호화폐 체제 내에서의 그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거래를 매개하는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마치 이게 국가의 법률 관할권 안에서 법정화폐처럼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원리적으로 그 가치의 패깅이 오프체인에 있기 때문에 관할권 밖에서 정의돼서 그 관할권 안에서 그 가치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입장에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역외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역외화폐가 왜 필요해진 거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대중적인 투자자들, 사용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상에서 알고 있는 법정화폐의 가치와 연동된 형태로 가치인식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그런 거래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보면 결제 통화가 원활하게 공급돼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량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초기의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로 사용을 하는 거래소들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마켓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을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마켓들도 좀 늘어났었고요. 지금도 이더리움 마켓이나 비트코인 마켓이 어느 정도 비중은 차지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큰 결제 통화 마켓은 스테이블 코인 마켓입니다. 그 중에서도 USDT와 USDC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볼 때, 체제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 중심의 체제가 전 세계의 결제통화 시장에서 달러 중심의 법정화폐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무위험의 거래 상대방인 미국 정부와 달러라고 하는 화폐를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제로서 만들고 그럼으로써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위험으로 책임 없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 암호화폐 생태계 내의 결제통화 시장에서도 바로 그 지위, 현실의 법정화폐 국제체제에서의 달러가 갖고 있는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경쟁 주체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 그러니까 온체인 메커니즘으로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들, 또 오프체인의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서로 결제 통화, 암호화폐 생태계를 다 아우르는 결제 통화의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체제는 암호화폐와 암호자산의 역외 거래를 위한 결제통화 체제를, 결제통화 시장과 그 체제를 만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체제로서 이해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제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한다면 이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다른 방식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혹은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하냐 아니면 담보자산을 베이스로 하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분류 방식이 아니라 관할권을 기준으로 역외거래 결제통화를 따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분류가 아니라 역외거래를 위한 결제통화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결제통화 카테고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주요 암호화폐 관할권의 본원 통화들입니다. 이거는 영향력이 큰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의 가치가 있고 내가 이것을 보유했을 때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제통화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 다음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오프체인 의존성이 없는. 여기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뭐 그게 기초 자산을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왜 중요하냐면 이더리움은 매우 안정된 관할권 위에서 발행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른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온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다른 암호화폐 기반의 관할권 기반의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것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라 프로젝트의 US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테라 체인이 만약에 붕괴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솔라나 체인이다. 솔라나 체인 같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붕괴되지 않은 그런 안정성을 갖고 있는 체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위에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다른 체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디파이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여기서 디파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 상에서 검증과 강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원리 그리고 동시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래가 미이행될 위험을 없앤 그 디파이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USDT나 USDC처럼 이런 결제 통화들은 법률 관할권을 기초로 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로 믿을 만한 결제 통화냐, 믿을 만한 스테이블 코인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법률 관할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요즘 이제 USDT가 리딤이 많아지는 소각이 많아지고 환불을 받는 USDT가 많아지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제대로 법률 관할권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자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이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통화로서 그게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회사들이 상당히 공개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가지고 기초자산도 검증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USDT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통화로서 시장 내에서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뉴스로는 USDC가 USDT의 총발행량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CBDC도 법률 관할권에 의해서 만약에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다면 법률 관할권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결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노리고 있는 한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결제 통화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가 이 결제 통화 시장에서의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인데요. 지금 우리가 법정화폐 시장에서 달러가 사실상 최종 결제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원천이 미국의 국력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겠지만 어쨌든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속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결제 통화가 결국은 결제 통화 시장에서 위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체제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무엇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결제 통화 시장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여러 결제 통화 중에 하나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암호화폐 관할권의 본원 통화와는 달리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가치, 즉 달러에 패깅된 법정화폐 가치에 패깅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인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또 만약에 그 법률관할권에서 좋은 법률관할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과 강제의 메커니즘을 기초로 한다면 상당히 믿을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결제 통화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결제 통화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안정성을 가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들은 또 혹은 그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체들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